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일찌감치 저는 시댁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희망 고문도 아니고 허황된 소리만 하시는데 좀 의심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짜로 얻은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이고 힘들지 않고 쉽게 얻는 것은 뭐든지 쉽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법이라고 배웠고 한마디로 세상에 요행은 없다라는 것이었죠.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적당하게 아끼는 방법도 익히게 되었고 적당하게 부족한 부분도 알면서 자란 저는 시댁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같았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시댁 어른들이 좀 이상했습니다. 부유한 것은 잘 알겠는데 정직함이 묻어나지 않고 떳떳함이 없는 부유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진 모르겠는데 암튼 제가 봤을 땐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고 잘 쓰시고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돈을 어떤 식으로 융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변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듯 싶었어요. 평범하게 자란 저로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시곤 했는데 그 점이 신기하면서도 문득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시길래 저렇게 배포가 크신 거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의 궁금증이 의심으로 변한 시점은 남편도 너무 모르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본인 부모님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꼬치꼬치해 물으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자신도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피해 끼치는 거 아니니 별 상관없지 않냐 하는데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꼬치꼬치 캐물었던 이유가 있긴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자 시어머니는 제게 물 밀듯이 많은 선물 공세를 하셨어요. 세상에 명품 종류가 그렇게 많은진 처음 알았네요. 처음 보는 명품들도 많았는데 평범하고 검소하게 살았던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선물 공세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대가 없는 베품은 없는 법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씨가 되어 결국에는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니가 제게 고가의 명품백을 들고 오셨어요. 그 백 칭찬을 막 하시는데 그때 저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선물 부담스럽다고요. 아무 날도 아니고 어머니의 성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본래 촌스럽게 자란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부탁할 것이 있는데 말이야 하시면서 말이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부탁이라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시며 제게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사업의 사업자 명의가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다고 가족들끼리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며 제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간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명의인데 물론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 것 같았지만 당황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명의를 빌려드리는 것은 책임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안 될 것 같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찮은 명의 하나 빌려주지 못한다고 하냐고 속상하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시더군요. 그동안 제게 공들인 게 있는데 괜한 짓을 한 것 같다면서요. 만일 제가 시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으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빌려줬을 텐데 저보고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시어머니 눈빛까지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보며 웃고 있었던 입꼬리도 쑥 밑으로 내려와 화가 잔뜩 난 사람처럼 변해버렸었고요. 순간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자기 확 변해버리는 시어머니의 태도도 그렇고 정말 수상했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에 둔 채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그동안 시어머니가 주신 모든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방부터 신발, 시계 등등.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즈음이었는데 한 트럭으로 있더라고요. 돌려드리겠다 했어요. 왜 며느리에게 공을 들였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 저는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도 거절하는 거라 했어요.
딱 봐도 엄청 비싼 물건들 같은데 저같이 촌스러운 사람한텐 어울리지도 않고 이런 거 들고 신고 갈 데도 없어요.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지 말고 받지 않는 걸로 하시죠. 아무리 자식 지간이어도 명의도용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명의를 빌려달라니? 이런 걸 부탁하는 시댁이 있나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혹시 이상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냐고, 내 명의를 가지고 위법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 당장 이혼을 하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시댁에 저당 잡힌 것이 있냐고 몰아붙였죠. 이제 막 1년 넘은 며느리에게도 명의를 달라 하는데 아들에겐 오죽했겠어요. 이후 저는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고 남편 또한 회귀망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부모님하고는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결혼 전 친한 친구가 가족 간의 재산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는 혈연도 다 필요 없구나라는 간접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와 작은 언니가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결국엔 몸싸움에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을 보고는 돈 앞에 이익 앞에 가족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처절하고 언제든지 매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도 가족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 옆에서 세상 그짓꼴을 다 봤었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싹은 아예 잘라놓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인연을 끊고 거리를 둔다 해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의 자식이긴 했습니다. 저 몰래 연락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순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대출 좀 받아달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대출이냐 하니 시부모님 사업에 큰 지장이 생겨서 돈을 좀 빨리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아주버니는 당신의 몫을 해드렸는데 남편보단 제가 벌이가 더 좋고 신용도가 좋으니 사업자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는 시부모 일에 관여를 해야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너랑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의 연락 없이 지낸 시부모고 결혼하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다 의심이 들던 차였는데 그 분들의 사업을 위해 내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달라? 그럴 순 없는 일이었죠. 이혼하고 싶으면 계속 떠들어대라 했고 저는 절대로 대출 받아줄 생각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급했던가 봅니다. 자기 부모였으니 앞뒤 분간 못 가리고 날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 성격상 얼마나 남편에게 죽는 소리 했을지 안 봐도 눈에 훤하긴 합니다. 도끼 어린 눈을 뜨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을 뜰 줄도 아는 시어머니. 약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으로서 마음 안 좋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드려야겠구나 하고 뛰어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저희 오빠를 찾아간 거였어요. 제 친오빠를 말입니다. 오빠는 부모님의 사업체를 이어받아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빠에는 돈 나올 액수가 저보다 클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결국 제 친오빠를 찾아간 거였어요. 저와 달리 오빠에게는 시부모의 사업체가 무엇인지를 말했던가 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가 돈을 좀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참 남편이란 사람도 웃기네요. 남자 대 남자로 부탁을 하는 거라 했다고 하는데 남자가 돈을 빌리러 다니나 보죠. 세상의 모든 남자 다 죽었네요. 암튼 오빠는 시부모의 사업체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런데도 만일 이미 여동생이 너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여동생도 이 일을 알고 난 뒤 내게 돈을 좀 융통해 달라고 말을 한다면 해주겠다 했나 보더라고요. 분명 오빠는 제 허락이 떨어지면 돈을 해주겠다 했는데 남편은 제게 저리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돈을 해주시겠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체에 대해서도 들으셨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라. 역시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배포가 다르더라. 당신이 그냥 문자로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오빠 고마워 그렇게 해줘 라는 말만 보내달라.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황당했죠. 이런 남자가 절대로 아니었었거든요. 저랑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은 상식 있는 사람이었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빠를 찾아갔다는 것도 너무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고
오빠가 돈을 해주기로 했다는 말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가족이라나? 결혼한 여동생 입장 난감해지는 거 싫어 오빠가 그리 말을 했나 싶어 저는 오빠에게 확인 전화를 했죠. 그냥 남편의 말만 들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 오빠와 남편의 사이에서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시부모의 사업체가 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모조품 만드는, 뉴스에도 나오죠. 그거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오빠는 염려스럽다고 했고 사업 확장이 아닌 정리차 돈이 필요한 거라면 어차피 너의 시댁이는 돈을 해줄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 사업체를 늘리기 위해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하는 거라면 나는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거절을 할 것이다. 너의 입장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니 네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오빠로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조언을 해주겠으니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뒤통수를 빵 맞은 것 같았고 남편 말과 오빠의 말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고 게다가 모조품 사업이라뇨. 그런 사업 때문에 며느리 명의를 빌려달라 했고 아내에게 대출을 받아달라 한 것이고 게다가 아내의 친오빠까지 찾아가 남자 대 남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저만 눈속임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이것들 한통속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오빠가 돈을 융통해준다 해도 내가 말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조품? 그런 걸 사업이라고 하냐고.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건데 지금 그런 사업체의 자금줄을 아내에게서 그리고 아내의 오빠에게서 뜯어가고 싶은 거냐고. 내가 알던 너는 도대체 어디 간 것이냐고 막 소리를 질렀네요. 이혼하자 했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혼 말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엔 남편은 그 부모의 자식이었으니까요. 아쉬운 소리하면 도와주고 싶을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덮어주고 싶을 것이고 변명해주고 싶을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이니 당연한 거잖아요. 내 인생까지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아니네. 내 인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빠 인생까지 말아먹으려고 니네 부모님이 작정을 한 거지? 모조품? 그거였니? 니네 부모가 하는 사업체란 게?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겠지. 그런데 그 해결은 너랑 네 형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나 우리 오빠까지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누구 인생까지 존망하게 하려고 뭐? 대출을 받아줘? 그리고 남자 대 남자? 남자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남자답게 이혼 도장이나 찍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저는 그 길로 남편놈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지네 부모한테 질질 짜면서 갔나 보죠. 아내라는 것이 돈도 안 해주고 네 부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를 비난했다. 그리고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 나 이제 어쩌면 좋냐 라고 했나 봅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너 뭐라고 우리 아들 겁 준 거니? 도대체 네가 뭐라고 싸질렀길래 애가 잔뜩 겁을 먹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사기꾼이야? 아니면 우리가 너한테 단 한 번이라도 손 벌린 적 있어? 아니면 너한테 피해 끼친 적 있어?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뭔데 우리랑 우리 아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분탕질이야? 니까짓 게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지랄을 떨고 있는 거냐고. 네가 나가 떨어졌으면 그냥 찌그러서 조용히 살아. 너 그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네가 세상 무서운 게 뭔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붙어있는 입 온전히 가지고 있고 싶으면 나불거리지 마. 알겠어? 우리 아들이랑 네 오빠랑 일이야. 네가 뭔데 나서. 협박도 저런 무지막지한 협박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하신 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든 싸움은 처음 기세라고 하죠. 저는 시어머니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고 저 또한 거의 울 때가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세요? 조용히 이야기하셔도 다 알아들으니까 좀 목소리 좀 낮추세요.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무슨 짓거리 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저나 우리 오빠를 밀어넣는 건 아니죠. 사업체 아주 근사하던데요. 처음 나한테 한아름 안겨줬던 그 고가의 물품들 다 모조품이었구나. 며느리한테 모조품이라니. 며느리 가짜 취급하니까 당신도 가짜 취급 당하는 거야. 나 이거 특허청에 신고할 건데? 당신이 준 거 하나가 남아있더라고. 그럼 당신도 혼쭐 좀 날걸?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바를 떠는 거 보면 딱 답나와. 이것저것 사업은 벌려놓았는데 자금줄 막혀버리니까 그거 메꾸려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고 약삭빠르게 규제와 법망은 피하려고 남의 명의 도용하고 만일 그렇게 좋은 거면 당신 자식들한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어야지. 그런데 자식들한테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지?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대? 언제든 이혼하면 남대는 그런 며느리한테 명의 요구하고 며느리 오빠한테 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너무 뻔히 보이는 수법 아니야? 신고한다는 말이 도끼눈을 뜬 채 시어머니라 사람 제 집에 찾아왔더군요. 미친 듯이 초인종 누르고 소리질러 대길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기 싫어 문 열어줬습니다. 앞섭도 제대로 못 잠근 채 달려왔더라고요. 신고라는 말이 그리도 무서웠나 봅니다. 어떻게든 협박을 하고 싶어 온 듯한데 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검은 봉다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혼할 때 받은 예물이었어요. 그게 가품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건네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딱 이 검은 봉지에 들어갈 정도의 삶이야, 당신들은. 그런데 나는 이 정도의 삶은 아니거든? 당신의 아들을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게 죄라면 죄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 앞에서 꺼져요. 그리고 나는 알곤 가만히 못 있어요. 신고할 거니까 그리 알고요. 신고하면 가만히 두질 않겠다니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이런 장사로 아들도 잘 키워냈고 너란 애한테 장가 보낸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으니 잘 키운 아들 돌려줄 테니 다시 가져가라고 했네요. 남편은 와서 자기 엄마 데리고 가고 그 다음날부터 제발 신고만 말아달라고 싹싹 비는데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빠른 이혼을 빌미로 저는 신고를 미뤄줬고 이혼이 끝났을 때 신고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안 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두 개의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했고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조금 더 빠르게 절차가 넘어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마 신고 들어갔으니 저라는 거 알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혼도 했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는걸요? 무슨 짓을 할까 싶어 솔직히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법적인 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순 없는 거잖아요. 하마터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내주었다면 저 또한 빚쟁이가 될 수도 혹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제 인생에 흠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절대로 가족과는 돈거래도 명의거래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그지같은 시댁으로 인해 또다시 한번 새기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 절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한 깨달은 건 역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였어요. 결국엔 남편 놈도 똑같은 놈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